자, 문제를 보시면 방정식을 연립 방정식을 풀어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보이네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보이네요.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어머 x제곱 더하기 y제곱 얘는 x 플러스 y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2xy인 거잖아. 그게 40이래. 그리고 xy 곱한 게 10이래 라는 거지. 그러면 봐봐. 여기 xy 곱한 게 12라고 했으니까 그냥 여기다 대입해버려야지. 귀찮은데?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x 더하기 y의 완전 제곱 빼기 24가 40. 그럼 x 더하기 y의 완전 제곱 얘가 몇인 거야? 64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머나, 그러면 x 더하기 y를 제곱해서 64니까 x 더하기 y가 8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8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음? 근데 우리는 xy 곱한 게 12인 거 알잖아. 맞아? 그럼 결론 더해서 8이고 곱해서 12인 xy 더해서 마이너스 8이고 곱해서 12인 xy를 찾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됐죠? 그 이때 여러분들한테 위에 예제 문제를 풀면서 두 가지로 나눠서 보여드렸다고. 그냥 대입해서 1차, 2차 대입해서 푸는 법도 있고 아니면 얘를 방정식으로 바꿔서 근으로 보는 법도 있을 거야. 자, 요걸로 볼게요. 근으로 봅시다. 두 근의 합이 8이고 두 근의 곱이 12인 2차 방정식. 됐죠? 그럼 인수분해는요. t-6, t-2로 되니까요. 근은 누구예요? 6 또는 2겠죠? 그럼 x가 6이면 y가 2라는 거고 x가 2라면 y가 6이라는 말이겠네요. 두 쌍. 마찬가지 여기서도 정리합니다.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8이고 두 근의 곱이 12야. 두 근이 xy임 이라고 보면 마찬가지 t 플러스 6, t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돼서 두 근은 마이너스 6 또는 마이너스 2겠죠? 그럼 x가 마이너스 6이면 y가 마이너스 2인 거고 x가 마이너스 2면 y는 마이너스 6이겠지. 그래서 몇 쌍이 총 보였습니까? 네 쌍이 내 눈에 보였습니다. 끝. 답입니다. 됐죠? 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시면 되고. 근데 정리할 때 뭐 xy 보이니까 바로 넣지 뭐. 이런 것들들 빨리빨리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갑니다.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x, y에 대해서 x 빼기 y 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x, y 값을 찾아야 되겠네. 자, 문제 볼게요. 눈으로 봅시다. 아이고 복잡하다. 분명히 이거 인수분해서 는영꼴 보인다고 했는데 복잡하다. 아이 뭐야, x제곱 y제곱에 빼기 x 빼기 y가 있고 x제곱 y제곱에 xy 곱한 거 있고 난리 났네. 씨.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구조가 눈에 보여야 돼. x제곱 y제곱 보이네. x제곱 y제곱 보이네. 둘이 곱한 거 있네. 그 다음 여기죠. 마이너스 묶으면 x 플러스 y죠. 더한 거 있네. 그럼 봐봐.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준 식은 결과적으로 이런 애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x 플러스 y가 4인 거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xy가 3인 거고 뭐 이런 상황 아니겠어? 그럼 이때 요 상황을 보면서 듣는 거죠. 어머, 둘이 더한 거, 둘이 곱한 거, 제곱 더한 걸로 구성되어 있구나. 이때 여러분들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걸 x 플러스 y의 완전제곱에서 2xy를 뺀값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래서 문제에서 준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x 더하기 y의 완전제곱 빼기 2xy 빼기 x 플러스 y 이것이 4였다. 두 번째 식 x 플러스 y의 완전제곱 빼기 2xy 플러스 xy 그게 3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왜? 반복되는 게 보이잖아. x 더하기 y를 지금부터 a xy를 지금부터 b라고 바꿔서 치환해 주시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식 a제곱 빼기 2b 빼기 a는 4. 두 번째 식 a제곱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xy죠. 빼기 b는 3 요렇게 됐죠? 끝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그럼 이렇게 정리한 다음 뭐 할 겁니까? 야, 문자 하나 소거해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소거할래? 두 번째 식에서 b를 a제곱 빼기 3이라고 바꿀 수 있잖아. 그럼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넣어서 이야기합니다. a제곱 마이너스 2 a제곱 빼기 3 마이너스 a는 4. 전개하면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 여기 전개하면 플러스 6이고요. 마이너스 a가 있겠죠? 얘는 4. 그러면 넘어가서 a제곱 플러스 a 빼기 2가 0인가 보다. 됐죠? 계속 우리의 목표는 문자 하나 소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막 둘이 빼갖고 막 정리하고 이러지 마시고 문자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빠르게 정리해 주시고 체크해 주세요. 그럼 결론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1 0이네요. 그럼 a 값이 나왔습니다. a가 누구예요? 마이너스 2거나 아니면 누구예요? 1이겠죠? 그럼 a가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여기다 넣으면 b값 나오는 거네요. a가 마이너스 2예요. b는 몇입니까? 1. a가 1이면 b는 몇입니까? 마이너스 2인 거죠. 됐죠? 자, a, b 순서쌍이 두 쌍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a, b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치환된 문자였잖아. 그럼 원래 문자로 돌려놓고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마지막 식 요게 되겠습니다.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2고 xy가 1일 때 다음을 만족하는 xy값. 두 번째, x 플러스 y가 1이고 xy가 마이너스 2일 때 다음을 만족하는 xy값. 말해 주셔야만 올바른 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됐죠? 괜찮아요? 아, 진짜 괜찮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이고 곱해서 1이라고 했어요. 2차 방정식 세워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t라는 문자로 세울게요. 괜찮죠? 자, t로 갑니다.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은 0. 야호! 됐죠?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두근이 x가 y. 그럼 얘는 t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돼서 t가 누구예요? 마이너스 1인데요? 선생님 중간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x가 마이너스 1이고 y도 마이너스 1인 거지 뭐. 하나밖에 없네. 됐죠?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플러스 1인 2xy. 두 번째 식 갑니다. 두근의 합이 1이고 곱이 마이너스인 2차 방정식. t제곱 마이너스 t 빼기 2는 0. 인수분해 되죠? t 마이너스 2 t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t는 누구? 2 또는 마이너스 1. 그럼 x가 2면 y는 마이너스 1인 거고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2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내 눈에는 답이 하나, 둘, 셋. 세 쌍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중근을 갔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끝난 게 아닙니다.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냐면 x 빼기 y를 구하라고 했거든. x 빼기 y 몇이에요? 0이네요. 여기는요 3이고요. 여기는 마3이죠. 그래서 x 빼기 y 값은 0도 있고 3도 있고 마3도 있겠음 이라고 말해야 끝난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답을 잘 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침착하세요. 네. 1번입니다. 어떤 상품의 하루 매출이 300만 원인 매장에서 하루 300만 원 팔면 많이 파는 거죠. 한 달이면 9천을 파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게 또 순매출이 중요합니다. 네. 매출은 300만 원인데 만드는데 한 290만 원 들어. 그러면 자, 아무튼 10,000원 할인해서 판매하였더니 판매량이 20개 증가해서 매출이 20만 원 늘었습니다. 할인하기 전 상품의 하루 판매량을 구해주세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누굽니까? 할인하기 전에 판매량이죠. 그럼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알면 답이지. 모르니까 뭐라고 해? X라고 합시다. X. 됐죠? 자, 그럼 볼게요. 10,000원을 할인했습니다. 10,000원을 할인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전엔 얼마였는데? 하나에 얼마씩 팔았음? 그것도 안 써있지? 맞아?
그러면 단순하게 판매량만 X라고 하지 말고 나눠서 정확하게 정리합시다. 단가라고 하죠. 단가. 한 개의 가격을 우리가 단가라고 불러요. 단가를 A, 판매량을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매출이 300만 원이었어요 라는 말은 A, B를 곱한 게 몇이었다? 300이었다. 한 개에 만원짜리를 10개 팔면은 10만 원 번 거잖아. 맞아? 10만 원짜리 10개 팔면 100만 원 번 거잖아. 둘이 곱해서 얘기한다. 근데 봐봐. 만원 할인했어요. 원래 A 만원이었는데 A 빼기 1만 원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판매량이 원래 B개 팔렸는데 20개가 더 팔렸죠. 됐죠? 그럼 바뀐 금액과 바뀐 판매량을 곱한 게 매출액이 될 겁니다. 근데 그 매출액이 20만 원 늘었대요. 그럼 얼마가 된 거야? 320만 원 된 거 아니야? 원래 300이었는데. 됐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너는 요 두 개를 연립해서 A값, B값을 말하면 되겠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B값인 거죠. A 말고 B. 됐을까요? 자, 그럼 식 정리를 좀 해봅니다. 첫 번째 식 다시. A, B가 300인 건 계속 그대로죠. 정리할 게 없습니다. 전개하면 A, B. 전개하면 20A. 전개하면 마이너스 B. 전개하면 마이너스 20. 그게 320이죠. 그럼 다시 A, B 더하기 20A 마이너스 B 빼기 20이 320. 요렇게. 자, A, B 얘가 300인 건 위에서 줬습니다. 그럼 남은 건 20A 빼기 B가 되겠고요. 자, 300이고요. 마이너스 20이죠. 이거 왜 공이 두 개 썼냐? 넘어가면 340 될 거고 300 넘어가면 40만 남겠네요. 요렇게. 됐죠? 우리가 봐야 되는 식은 요 두 가지. A, B는 300, 20A-B는 40. 이거 두 개 뭐 하면 돼요? 연립하면 되겠죠. 자, 연립은 오른쪽으로 좀 넘어와서 넓은 데다 쓰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식, 요식 B를 우리가 20A 빼기 40이라고 하자. 어디다 넣어? 첫 번째 식에다 대입하면 되겠죠. A에다가 20A 빼기 40을 곱한 값이 300임. 20A 제곱 빼기 40A 빼기 300이 0임. 0을 하나씩 나눠주고요. 2도 하나씩 나눠주시면 A제곱 빼기 2A 빼기 15는 0이구나. A 빼기 5, A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 그럼 A는 누구게요? 5 또는 마3인데 문제는 A는 단가였잖아. 한 개의 가격. 하나에 5만 원, 하나에 마이너스 3만 원. 됐죠? 그럼 탈 때마다 돈을 준다는 얘기 아니야. 말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래서 A는 누구였다? 5였다. 그럼 A에다 5를 넣어서 말하면 B값 나오겠죠. B는 몇입니까? 60 되겠네요. 그래서 원래 몇 개 팔렸어? 60개씩 팔렸습니다. 한 개에 5만 원짜리요. 끝. 됐죠? 그러니까 문제를 푸실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계속 적용하셔야 돼요. 그게 맞는 표현입니다. 영서 어때? 괜찮아? 힘들어? 여기 눈이 가는데 살짝? 됐어요? 자, 그 다음 갑니다. 9번 문제. 지름이 15cm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넓이가 54예요.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54라고 했을 때 빗변이 아닌 두 변의 길이를 한번 구해봐봐. 구해봐봐. 그럼 이렇게 구해봐야 되겠구나. 지름이 15인 원에 그럼 원을 그려야 되겠죠? 원을 그리죠. 지름이 15인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접하는 여러분들 직각삼각형 내접하게 그리고 싶어요. 알고 있죠?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은 항상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빗변이 이 원의 지름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요. 됐죠?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등변이라는 말은 없으니까 대충 그립니다. 그 다음 넓이가 54라는 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 길이가 일단 15라는 거 지름이니까.
그 다음 밑면, 밑변 혹은 가로, 밑변이라고 할게요. 요 길이 몰라 A, 요 몰라 B라고 놓을게요. 됐죠? 그래서 너는 뭐 하면 돼? A, B 값 구하면 되는 거야. 근데 넓이가 54래. 그럼 직각삼각형의 넓이는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에서 54인 거니까 얘는 108이라는 거잖아. 2 나누면 54. 하나 더 보면서 생각하겠죠. 피타고라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5의 제곱 몇입니까? 라후. 됐죠.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보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a, b 어떻게 구하지? 라고 했더니 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얘는 a 플러스 b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2ab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요 ab가 누군지 너 알잖아. 108이라며. 그럼 다시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에서 뺍니다. 2배요. 216이 225라는 걸 알잖아. 그럼 다시 말해서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은 몇이다? 441. 됐습니까? 441? 21의 제곱수. 오, 21의 제곱수네요. 그래서 결론 a 플러스 b가 21이거나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1이 될 수 있는데 아니 길이 두 개 더해서 음수가 나오는 게 말이 되냐고. 됐어요? 그럼 둘이 더한 게 21이고 곱한 게 108인 두 수를 네가 찾으면 되겠네요. 방정식 세워서 갑니다. t제곱 마이너스 21t 플러스 108은 0.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이 AB. 됐죠? 인수분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4하고 27? 안 되는데? 9하고 18?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네, 해봐요. 108.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 2, 5, 4, 2, 2, 7, 3, 9, 3, 3. 됐죠? 그럼 이 두 개, 3, 3개 곱하면은 108이니까 조합을 이쁘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둘이 곱하면 6이죠? 나머지 곱하면 18이죠? 안 돼요? 그럼 둘이 곱하면 9죠? 12죠? 되네요. 둘 다 마이너스. 됐죠? 그래서 두근은 9 또는 12니까요. A가 9면 B는 12일 거고 A가 12면 B는 9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변은요. 각각 9하고 10입니다. 라고 말해주시면 끝. 네, 나머지 두 개 말하면 되잖아요. 90. 9하고 12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 거지 뭘. 됐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뒤로 넘어가 볼게요. 다스 따라와. 따라와요. 지금 봤어요? 우주 보고 있어요? 선이 괜찮아요? 건강해요? 건강해. 요즘 독감이 유행이야. 건강해요, 다들. 혹시 물 한 잔 필요하시면 얘기하시고. 괜찮아요. 얘기하세요. 아프면. 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시는 아니구나. 그 좀 전에 수업이 2학년들 특강이거든요. 걔네가 추가적으로 이제 2학기 과정 미분 적분 나오는 파트 쪽을 좀 더 공부하고 싶다 해서 이제 그 친구들이 겨울에 특강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도 아까 얘기를 했던 거야.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나는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변수도 더 많아졌고 차수도 더 높아졌고 아무래도 이것저것 더 복잡해진 게 있는데 제일 큰 차이점은 이거지 뭐. AX는 B다라는 방정식이 있어. 이 방정식을 풀어줘.
어떻게 말해야 돼? x는 a분의 b요 라고 말하면 중학생이라고. 왜? a가 0이 아닐 땐 x는 a분의 b인데 a가 0이고 b도 0이면 어차피 x에 누굴 넣어도 계속 0 같은 거 맞잖아. 그죠? 해가 무수히 많고요. 무수히 많은 해를 갖고요. 세 번째, a가 0인데 b가 0이 아닌 수가 오면 누구를 곱해도 어차피 0이라서 얘랑 같아질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해가 없을 거야. 라고 세 가지를 다 말해 주셔야 돼. 이게 고등학교 차이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을 때 이러면 이건데 저러면 저건데 아씨 그럼 뭐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그래? 그때는 뭔데? 찾아야 돼. 들어가야 돼 한 발 더. 선생님 이거 A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 달라지잖아요. 맞아. 그럼 0일 때 네가 관찰해봐. 0이라고 놓고. 그럼 0이 아닐 때도 한번 관찰해봐. 이거를 다 나눠서 봐야 된다는 거야.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나도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데 저럴 때는 어떻게 되는데 진짜 찾아보라고. 모여서 구간을 나누고 각 구간에 맞는 식들을 세우면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표현들과 비슷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절대값이 있는 표현들. 양수면 그냥 나오고 음수면 부호가 반대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럼 양수일 땐 어떻게 되는데? 한번 관찰해. 음수일 땐 어떻게 되는데? 관찰해야 된다고 내가.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어떡해요? 해봐. 어떡하기는. 근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친구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시고 끝까지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 같은 경우도 비슷하죠. 부등식이 있습니다.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했으면 좋겠대. 그럼 x에 1을 넣어도 왼쪽이 더 작거나 같은 거고 2를 넣어도 작거나 같은 거고 3을 넣어도 작거나 같은 거고 누구를 넣어도 항상 왼쪽이 더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그럼 내가 얘를 구조로 관찰해 볼게. 어차피 x가 여기 혼자밖에 없잖아. 세모 곱하기 x가 있는데 그게 네모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그리고 다음 x에는 모든 실수 다 올 수 있대요. 만약 첫 번째 요 세모 자리에 오는 값이 0이 아니었다면 양변에 우리는 세모를 나눠서 말할 거야. 그래서 x의 범위는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할 거야. 됐지? 왜? 양수면 부호 그대로고 음수면 부호가 반대로 바뀔 거니까. 그래서 a가 0이 아니면 x는 누구보다 작거나 같은 수 혹은 크거나 같은 수로 얘기하지 지금처럼 실수 전체여라고 말을 못할 거야. 됐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 세모는 일단 0이어야 돼. 됐죠? 그럼 앞에 있는 요 x 앞의 개수가 0이 나와야 돼. 그럼 볼 수 있는 관계는 첫 번째입니다. a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 a가 3일 수도 있다고. 그럼 a가 마이너스 1일까 3일까? 나도 몰라. 뭐 해봐. 넣어서 봐야 돼. a에 마이너스 1 넣입하시면 0 곱하기 x가 마이너스 1 넣었죠? 마 3보다 작거나 같음. 이렇게 써지는 거야. a에 3 넣잖아. 그럼 0 곱하기 x가 1보다 작거나 같음. 이렇게 써질 거라고. 그래서 얘를 보면서 말하겠지. 이거 x에 누구 넣어야 마3보다 작거나 같게 나올까? 없어. 0이야. 그럼 마3보다 0은 더 큰 수잖아. 그럼 얘는 만족하는 해가 없습니다. 됐죠? 두 번째, x에 누구 넣으면 1보다 작거나 같게 나올까? 누굴 넣어도 여긴 항상 0이니까 1보다 작은 거야. 그럼 모든 실수 다 넣어도 되겠지? 얘가 답이겠네. 그래서 a는 몇이다? 3이다. 됐어요? a에 3이 왔을 땐 x에 누굴 넣어도 항상 성립하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을 계속 해주셔야 돼. 깊게 들어가셔야 된다고. 그냥 선생님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넣어서 봐. 근데 그걸 안 보고서 모르겠어 한단 말이지. 끝까지 가서 답을 내는 자 3번입니다. 다음 부등식이 있습니다. 부등식의 해 x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나왔죠. 자 부등식 해석을 좀 해봅니다. a 플러스 bx가 혼자 있고요. 자 다 넘겨버릴게요. b 마이너스 2a 됐죠?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 만약 a 플러스 b가 0이잖아?
x 앞에 개수가 0이었잖아? 그럼 0 곱하기 x가 누구라고 표현할 거야. 됐죠? 그럼 아까 위에 것처럼 모든 실수가 다 답이거나 아니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a 플러스 b는 0이 아니어야 돼요.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또 나눠서 생각해야 되겠죠. a 플러스 b가 만약 0보다 큰 거였다면 양변에 a 플러스 b를 나눴을 때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요렇게 2a 요렇게. 두 번째, 만약 a 플러스 b가 0보다 작은 음수였다면 양변에 나눴을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어야 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0보다 크면 x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말할 거고, 둘이 더한 게 0보다 작으면 x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말할 거야. 근데 문제에서 다음과 같습니다 보이죠? 누구예요? 얘네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이야기, a 플러스 b가 0보다 작았고 여기 있는 a 플러스 b분의 b 빼기 2a를 계산한 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나 봐.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건 패턴을 쫓아가셔야 되고 그때마다 깊숙이 들어가서 얘기해야 돼. 마지막까지 결론을 내주셔야 됩니다. 그냥 이거 저거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둘 다 보세요.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나온 정보. 이런 정보들이 나왔으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a 빼기 b분의 a 플러스 b분의 b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2분의 1과 같은 거야. 2 곱하고 곱해서 2b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랑 같을 거야. 야 깜짝아. 됐죠? 자, 넘어갑니다. 3a고요. 넘어갑니다. 3b가 되겠죠? 그 말은 a랑 b가 같은 거야. 됐죠? 야, a, b가 b가 같은 수인데 더해서 0보다 작대. 그 말은 무슨 뜻? a, b 둘 다 0보다 작은 수야. 됐죠? 그래서 다음 부등식을 풀어주세요. 네가 풀어야 될 부등식은 위에 써 있습니다. 얘를 풀면 되는 거구나. 어차피 a, b가 같은 거니까 우리 ax 더하기 a가 0보다 큰 범위만 찾으면 되는 거죠. 됐을까요? 그럼 ax가 마이너스 a보다 클 때만 찾으면 되는 거죠. 양변에 a를 나눕니다.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됐죠? 왜요? a, b가 모두 0보다 작은 수니까 0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 부등호 부호를 반대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답이겠네요. 끝. 자, 7번 보세요. 부등식의 해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됐죠? 얘가 얘보다 작은데 얘는 큼, 뭐 이런 거죠. 그럼 결론 이거겠네.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연립해서 보면 되지 뭐. 자, 씁니다. 전개해서 쓸게요. 8x-12 5x 플러스 7보다 작음. 그 다음 5x 플러스 7이 전개해서 9x 빼기 5보다 작음. 됐죠? 두 개 연립하면 된. 자, 넘어갑니다. 3x 넘어가면 17. 그럼 x는 3분의 17. 여기 넘어갑니다. 2x 넘어가면 12. 그럼 x는 6보다 큼. 끝. 1층 2층 나눠서 얘기할게요. 수익성 그립니다. 참고로 3분의 17은 뭐죠? 얘보다 작은 거죠? 맛없어. 잠깐만. 얘들아, 타임. 이거 넘어가면 4인데 2라고 잘못 썼다. 3이죠. 3은 왼쪽. 이렇게. 그래서 1층 2층 x는 3보다 크고요. 네 인중 냄새요. 3분의 17보다 작습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보세요. 자, 연립부등식의 해가 다음과 같습니다. x는 k래요. 그럼 이거 부등식의 해를 구했더니 x는 k 딱 이렇게 나와야 되나 봐. 자, 첫 번째 줄 딱 보시면서 넘어가면 5x. 이거 넘어가면 a 플러스 5.
그럼 x는 5분의 a 플러스 5보다 크거나 같음. 됐고. 두 번째 줄은 정리 좀 해야 되네. 4x 플러스 4가 9x 빼기 16이니까 넘어가면 5x, 요 넘어가면 20. 그럼 x는 4보다 작거나 같음. 됐죠? 자, 그래서 x는 4보다 작거나 같으면 1층, 5분의 a 플러스 5 얘를 2층이라고 놓고 수직선에다가 그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4보다 작거나 같음, 얘가 1층. 유후. 그럼 이제 2층 그려야 되겠죠. 2층. 2층이 어떻게 그려질까? 나도 모르겠어. 그럼 대충 뭐 요런 데 해서 2층 요렇게 2층 해갖고, 얘가 뭘 의미하는 거였냐면 5분의 a 플러스 5거든. 아이고, 이렇게 그려지면은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해가 이렇게 그려지면 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얘부터 얘까지 범위로 나와야죠. 근데 얘는 해가 뭐야? x는 k밖에 없대. 그럼 이 범위가 딱 하나의 수로만 끝나나 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됐죠? 그럼 결론은 뭐야? 5분의 a 플러스 5가 4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 5분의 a 플러스 5가 4라는 말이구나. a 플러스 5가 20이겠구나. a는 15가 되겠구나. 끝났습니다. 됐죠? a는 15가 되겠습니다. k는 뭔데요? 4요. 이렇게 되면 x값 누군데 4. 그 k가 4잖아요. 됐죠? 그래서 k는 4고 a는 다음과 같이 15라고 말할 수 있겠죠. 끝났습니다. 이거 정리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자, 6번입니다. 자, 대표 6번 보시면 연립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를 말하래.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연립부등식 해를 구하려고 딱 수직선에다가 1층 2층 그려서 봤는데 아이고 해가 없네. 중복되는 게 없네. 라고 하시면 돼. 안 어렵죠? 그럼 갑니다. 첫 번째 식 보시면서 얘기해 볼게요. 요거 x의 범위 말해야지. 자, 이렇게 해볼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3x, 넘어가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됐죠? 정리합니다. 마3 나누면 x는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고요. 3분의 a 플러스 2가 되겠죠. 이거 가깝지 않아요? 좀 불편해요. 첫 번째 1층. 1층. 자, 그럼 2층 보겠습니다. x 넘어갑니다. 2x 넘어갑니다. 8. x는 누구? 4보다 큼. 얘가 2층. 됐지요? 그럼 수직선에다 그려봐야지. 야, 2층부터 그려야 되겠다. 왜? 2층은 명확하게 알잖아. 4보다 크다가 2층. 2층 정해짐. 그럼 이제 1층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1층을 또 그려봅니다. 1층을 예를 들어 요런 데다가 한번 놔볼까요? 요런 데다, 여기가 1층이요. 한 다음에 얘보다 작거나 같은 게 3분의 a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게 여기야 라고 해버리면, 아니 이러면 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어. 근데 우리는 근이 없어야 된다며. 해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맞아요? 그럼 얘가 어디 있어야 돼? 일로 가면 돼요? 아, 계속 있는 거잖아.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지. 여기로. 됐어요? 자, 여기서 봐주셔야 됩니다. 앞에 보세요. 여기입니다. 3분의 a 플러스 2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긴 어때? 여기 어때? 여기 어때? 그럼 여기 어때? 여기 안 돼요? 여기 안 돼요? 여기 안 돼요? 여기 안 돼요? 잘 생각해봐. 여기 될까 안 될까? 공통된 부분 있어? 공통된 범위가 있어 없어? 첫 번째 2층은 4를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안 갖고 있지. 근데 만약 둘이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으면 1층한테는 4가 있는 건데 2층한테는 4가 없는 거잖아. 그럼 공통된 게 있어 없어? 없잖아. 맞아? 다시 얘가 왼쪽에 있어. 이거 맞지? 그럼 얘가 4보다 작은 건 해가 없는 거야. 이건 정확하지? 근데 문제는 얘가 4가 된다고 해보자. 뿅. 그럼 해가 있을까 없을까? 그럼 내가 써줄게. 이런 식인 거지. 봐봐. x는 4보다 크다 하고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둘이 연립하면 공통된 값 있을까 없을까? 얘는 4보다 작은 애고 얘는 4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얘는 4가 있어 없어? 4 없이 작은 애들 다 말하는 거지. 얘는 4 포함해서 큰 애들 말하는 거지. 그럼 겹치는 애가 있다 없다? 겹치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됐음? 그래서 결론. 우리 출석부가 나왔어. 네 아까 결석해서 문자 날라갔어요. 아직 안 바꾼 거죠. 일단 결석이에요. 그래서 엄마한테 문자 날라갔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번 혼나겠죠? 그럼 다시 결론. 뭐다? 3분의 a 플러스 2가 4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그리고 같아도 어차피 공통된 건 없어. 그래서 결론. 3분의 a 플러스 2가 4보다 작거나 같으면 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결론 양변에 3 곱해서 a 플러스 2는 12보다 작거나 같고요. a는 1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오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네. 됐을까요?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 내가 처음에 뭐부터 얘기했냐면 일단 이 친구 3분의 a 플러스 2의 위치를 먼저 얘기했습니다. 얘가 어디 써야 될까? 4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안 돼요. 해가 있거든. 어디 써야 돼? 왼쪽에 있어야 돼. 그래서 작아야 돼 먼저 쓴 겁니다. 작아야 돼. 그리고 나서 고민하는 게 뭐야? 같아도 될까 안 될까? 됐음? 같아도 될까 안 될까? 이거 고민한 거야. 받아들이겠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위치부터 찾으세요. 왼쪽에 있는지 작은 건지 오른쪽 큰 건지 먼저 찾아주시고 그 다음 같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니까 a 값의 범위는 10보다 작거나 같다로 표현된 거겠죠. 자, 그럼 넘어가서 밑에 있는 문제 한번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네, 그냥 풀겠습니다. 좋아요. 네. 자, 갑니다. 7번 문제 가볼게요. 자, 7번 문제 하나만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뭐가 있어요? 절대값이 있어요. 절대값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기준을 정해서 구간을 나눌 겁니다. 양수면 그냥 쓰고 음수면 부호를 반대로 바꿀 거니까. 예준이 이거 영상 봤죠? 봤대잖아요. 왜 이렇게 날카로워요? 뭐지? 아이고 좋을 때다. 자, 그럼 다시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을 보죠. x가 몇일 때? x가 몇일 때? 4일 때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죠. 왜? x의 4넣으면 0이니까. 0보다 크면 양수, 0보다 작으면 음수잖아. 그럼 몰라 할 땐 4일 때를 기준으로 구간을 딱 나눠 놓고 x의 4보다 작은 애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x의 4보다 크거나 같은 수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4보다 작은 애 넣어볼 겁니다. 4보다 작은 거 누구 있어요? 1 넣어볼게요. 양수, 음수. 또 4보다 작은 거 누구 있습니까? 0. 대입해볼게요. 양수, 음수. 음수. 그럼 4보다 작은 거 넣으면 다 음수 나오네. 부호 반대로 바뀌어서 나와야겠죠. 됐습니까? 그럼 정리하면 얘가 넘어가죠. 마이너스 3x 플러스 4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니까요. x는 누구? 1보다 큰 애들이 올 겁니다. 자, 정리 좀 이따 합시다. 구간마다 씩 먼저 정리해 볼게요. 자, 그 다음 x의 4보다 큰 수 넣어볼 겁니다. 4보다 큰 수 누구 있습니까? 100. 양수, 음수? 양수. 양수니까 그냥 쓰면 되겠죠. x 빼기 4가 2x 플러스 1보다 작음. 내려오면 옆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x 넘어가면 5가 되니까요. x는 어떤 수? 마이너스 5보다 큰 수. 됐지요? 자, 그럼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우리 x가 4보다 작을 때는 1보다 큰 게 답인 거야. 맞아? x가 4보다 작을 때는 1보다 큰 게 답인 거야. 맞아? 무슨 뜻이야? x가 1보다는 크고 4보다 작은 게 답이라고. 됐죠? 첫 번째 구간에서 x의 범위가 나온 겁니다. 자, 두 번째 구간 봅니다.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5보다 크면 다 답이야. 됐습니까?
다시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5보다 큰 수가 있어? 다 답이야. 됐어? 그럼 x의 범위 뭐가 될까요? 4보다 크거나 같은 거겠죠. 됐죠? 그럼 이거 두 개가 다 답인 겁니다. 그럼 이거 다 합쳐서 말해주세요. 뭐가 돼요? x는 1보다 큰 것들은 다 답이네. 됐을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때 마지막 해석을 여러분들이 부등식에 맞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 자, 방정식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범위 x값이 나왔어. 두 개가 나왔을 거야. 예를 들어 그때 이 범위 벗어나는 애들은 우리가 뺐죠. 됐죠? 왜? 우린 4보다 작을 때만 보기로 한 거였으니까. 받아들여? 그럼 봐봐. 4보다 작을 때만 보기로 했는데 1보다 크면 다 답이래.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생각해야 돼? 4보다 작은 수 중에서 1보다 큰 거만. 둘의 뭐야? 연립이죠. 됐음? 연립부등식의 해를 말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구간에서의 x의 범위. 두 번째 마찬가지. 4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보기로 한 거죠. 그때 마이너스 5보다 큰 애들을 말해주세요. 둘의 연립부등식의 해입니다. 됐어요? 됐음? 그리고 나서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죠? 그냥 다 합쳐서 말하면 되겠네. 받아들일까요? 됐습니까? 그래서 1부터 4까지 4 이상이네요. 합치면 뭔데? 그냥 1보다 큰 거 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x의 범위까지 이쁘게 말해주시면 됩니다. 연습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해석 잘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절대값이 두 개 있는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양수일 때 음수일 때로 우리가 기준 나누기로 했으니까 요 첫 번째 식 x가 몇일 때 1일 때 0 나옴. 두 번째 식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0 나옴. 그럼 이왕 쓰는 거 작은 거를 왼쪽에 큰 거를 오른쪽에다가 딱 써서 십자가 또 긋고서 각 구간마다의 식을 쓰면 되겠죠. 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식은 뭐가 될지. 그럼 여기는 뭐겠어? x가 1보다 클 때겠죠. 그럼 가운데는 뭐겠어요?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사이가 되겠죠. 이렇게 한쪽만 등호를 붙이겠습니다. 큰 쪽만. 마이너스보다 작은 거 말고 크거나 같음. 1보다 작은 거 말고 크거나 같음. 여기다 붙일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를 넣어봐야 됩니다. 양수예요, 음수예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누구야? 마이너스 100 이런 거 넣으면 되죠. 얘는요? 음수네요. 그럼 음수니까 부호 반대로 바뀌어서 나올 거야.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빼기 1이 4보다 큼. 요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2x가 4보다 큼.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음 나오겠죠? 정리는 조금 있다가. 두 번째. 그럼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는 값을 넣어볼 겁니다. 누가 있나요? 그럼 넣어볼게요. 양수, 음수. 음수. 얘는요? 그럼 앞에 건 음수니까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나오고요. 뒤에 건 양수니까 그냥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범위에 있는 숫자 그냥 하나 때려 넣어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0 곱하기 x가 뿅뿅 2보다 큼 이렇게 되겠네요. 일단 정리 좀 이따 합시다. 마지막 1보다 큽니다. 1보다 큰 수 넣어볼게요. 양수, 음수? 양수. 얘는요? 양수. 1보다 큰 수 누구 있어요? 말해봐요. 넣어보세요. 양수, 음수. 얘는요? 됐잖아요. 음수가 나올 리는 없네요. 그럼 양수니까 지 부호 그대로 그냥 나오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2x가 4보다 큼, x는 2보다 큼.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셨다면 이제 해석해서 답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일 때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은 애들이 답인 거야. 이 둘의 뭐예요? 연립입니다. 연립. 됐죠? 연립입니다. 그러면 뭐 1층, 2층 여러분들 수익선 그리고 얘기하셔도 되고 아니면 좀 빨리 얘기할 수도 있겠죠? x는 누구? 마이너스 2보다 그냥 작은 애들이구나. 이렇게. 두 번째, x가 다음 범위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범위에 있을 때 그때 다음 x값 누굽니까? 없죠.
x에 누굴 넣어도 0이니까 2보다 큰 수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그럼 얘는 뭐야? 해가 없네요. 이 범위에서 공통된 값인데 해가 없는 거잖아. 없습니다. 이거 해가 없음. 다음 구간에서의 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이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있을 때 그때 2보다 큰 것들만 답이네요. 그럼 x는 어떤 애입니까? 2보다 큰 거겠죠. 됐죠? 그럼 결론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니까 다 말하시면 됩니다. x는요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은 수이거나 x는 2보다 더 큰 수들이 오면 되겠네요. 끝입니다. 자, 조심하세요. 이때 여러분들 이런 친구들이 간혹 있어.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2보다 커 이렇게 쓰면 안 됩니까? 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x가 2보다 크면서 동시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애는 없으니까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표현해 주세요. 2보다 큰 수 또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애들. 이게 답인 거야. 그래서 지금처럼 마무리해 주시면 절대값이 2개 있는 부등식도 해결할 수 있겠지요. 갑니다. 다시 15번은 봐. 얘 0 만드는 값 누구? 그러니까 x가 3분의 4일 때를 기점으로 구간을 나눠서 풉니다. 그럼 여기 3분의 4보다 작을 때 3분의 4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 등을 어디다 붙입니까? 둘 중에 하나만 붙이면 돼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마이너스 0이나 0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3분의 4보다 작은 수를 넣어봐야 돼. 넣어봐. 양수인지 무슨지 판단해야 되잖아. 누구 있어? 3분의 4보다 작은 수 누구 있어요? 마이너스 500. 됐죠? 마이너스 500 됐잖아. 그냥 극단적으로 때려 넣어.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야. 그럼 그냥 쓸 거야. 됐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그래서 x는요 2분의 1보다 큼. 여기까지가 첫 번째. 두 번째 3분의 4보다 큰 수 누구 있을까? 500 2000 4만. 됐죠? 그럼 넣으면 양수야, 음수야? 음수니까 부호가 반대로 바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한 번만 해보면 되는데 이걸 끝까지 안 한다. 공부 안 한다는 얘기지 뭘. 넘어가면 2x 6 x는 3보다 작은 애. 그럼 이거죠. x가 3분의 4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2분의 1보다 큰 거만 답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볼게. 수직선상에다가 그려볼게요. 자, 3분의 4입니다. 3분의 4면 1보다 큰 수죠. 얘보다 작은 범위에선 2분의 1보다 큰 거만 답이라고 할 거야. 연립부등식입니다. 됐죠? 그래서 x의 범위 어떻게 나와? 첫 번째는 2분의 1보다는 크고 3분의 4보다 작은 게 첫 번째 x의 범위 답입니다. 두 번째 x의 범위죠.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3보다 작은 것들만 말하면 된대. 그럼 얘도 수직선으로 그려보면 3분의 4는 1점 몇이니까 얘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선 3보다 작은 애만 넣으면 된대. 공통된 부분 여기 있죠? 그럼 두 번째를 만족하는 x의 범위는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애들인 거야. 얘네가 다 답이라고. 이거 다 합쳐서 말하면 된다고. 됐지? 그럼 합쳐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다시 합쳐서 말해볼게. 네. 여기서 3분의 4로 구멍 뚫을 거고 그 다음 3분의 4에서 구멍 칠해서 다시 3까지 또 볼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게 다 답이야. 그럼 x는 누구? 2분의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것들이네요. 끝. 됐죠? 그래서 1번 문제. 그러니까 꼭 내 손으로 한 번만 해봐. 그러면 어렵지 않아. 근데 그 한 번을 안 해서 계속 힘들어. 그리고 숫자 넣어봐. 실제로 넣어보세요. 막 애매한 거 넣지 마. 큰 거 넣어. 화끈하게. 500 뭐 이런 거 넣어봐. 됐어요? 됐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넘어갑시다. 마찬가지 기준이 두 개 생길 거라고.
x에 누구 넣으면 0 나와요? 여기는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커요? 2분의 5가 커요? 2분의 5가. 그럼 작은 애 3분의 1을 왼쪽에, 큰 애 2분의 5를 오른쪽에다 놓고서 우리가 십자가 2개 땡기면 되죠. 이렇게. 작은 거 큰 거 순서대로 놓는 이유가 우리가 얘를 수직선처럼 보고 싶어서 그래. 왼쪽은 작은 수, 오른쪽으로 가면 큰 수. 이렇게 놓으면 우리가 보기 편하거든. 그래서 왼쪽이죠. 3분의 1보다 어떤 애? 작은 애. 그 다음 여기 오른쪽은요. 2분의 5보다는 크거나 같은 애. 그럼 사이는 뭐가 돼? 2분의 5보다는 작지만 3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은 애. 등호는 한쪽만 붙이시면 됩니다. 둘 다 붙일 필요 없고요. 둘 다 안 붙이면 틀리고요. 됐죠? 그러면 3분의 1보다 작은 숫자를 네가 넣어서 양수 음수인지 판단해야죠. 3분의 1보다 작은 거 누구 있어요? 마이너스 200. 됐죠? 양수 음수. 음수.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음수. 됐잖아. 마이너스 200 넣으면 음수잖아. 여기도 음수잖아. 빼기 5니까. 맞아? 그럼 둘 다 음수니까 부호가 반대로 바뀌겠네. 요렇게 뽕뽕뽕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요렇게. 그러니까 진짜 넣어보면 돼. 까짓 거. 그럼 2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x고요. 1이 넘어가면 4가 되겠죠.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음. 해석은 조금 있다가. 두 번째, x의 3분의 1보다는 크고 2분의 5보다는 작은 애를 넣어볼 거야.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숫자 아무거나 생각해볼게. 누구 넣어볼래? 1, 2 이런 거 넣으면 되잖아. 그럼 1 넣으면 몇이에요? 양수. 얘 1 넣으면 몇이니? 음수. 맞아? 그럼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니까 앞에 거는 그냥 나올 거고 뒤에는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나오겠네. 넘어가면 5x. 저거 넘어가면 6이죠. x는 누구? 5분의 6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마지막 2분의 5보다 큰 수 넣을 겁니다. x에 누구 넣을래요? 10, 100, 1000. 됐잖아. 그럼 넣으면 양수 음수. 얘는요. 그럼 둘 다 양수니까 그냥 쓰겠지. 3x 빼기 1, 2x 빼기 5. 넘어가서 x. 넘어가면 마이너스 4. 됐잖아. 그러면 이제 해석하면 됩니다. 3분의 1보다 작은 수 중에 마이너스 4보다 작은 애들은 누굽니까? 3분의 1보다 작은 수 중에서 마이너스 4보다 작은 건 누군데요? 그냥 마이너스 4보다 작은 애들이지 뭘. 됐어요?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x의 범위가 3분의 1부터 2분의 5 사이에 있을 때 5분의 6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은 누굴까요? 참고로 5분의 6은 1점 몇이잖아요. 2분의 5는 2점 몇이고. 그럼 다음 범위에서 얘보다 크거나 같은 애는 누굽니까? 라고 하면 5분의 6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 작은 애들이요. 세 번째, x는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은 수 중에서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은 건 누굽니까? 누구예요?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됐습니까? 이 범위에서 얘를 만족하는 누군데 그냥 이 범위 자체가 다 만족하잖아. 연립부등식이라고. 그럼 결론 이것들 다 말하면 되는 거네요. 다 말하려고 봤더니 이거 두 개 엮을 수 있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은 수 또는 x는 5분의 6보다 크거나 같은 수들이 되겠네요. 끝. 됐습니까? 그래서 정리. 별표를 쳐주세요. 네. 그냥 대충 치세요. 네. 그런 거 말 안 해도 돼요. 네. 어쩔? 막 어쩔? 자, 8번입니다. 연립 1차 부등식 활용 문제입니다. 자, 문제 읽어보면 어느 학교 학생들이 긴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데 한 의자에 7명씩 앉으면 학생 4명이 남아 서 있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9명씩 앉잖아. 의자가 1개가 남아.
그럼 의자는 최대 몇 개니? 라고 물어본 겁니다. 일단 문제 다시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긴 의자, 이런 긴 의자는 주로 교회 가면 많이 보이죠? 그런 의자에 애들이 따닥따닥 앉을 거야. 근데 의자 하나에 7명씩 앉히면 4명이 서 있어야 돼. 그래서 더 많이 앉히자. 9명씩 앉히자. 의자 하나에 9명씩 앉혔더니 의자가 하나가 남더라고.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실전이야의 존만아라는 말이 있죠. 네. 옛날 명언 중에 하나잖아요. 왜 그래요? 근데 진짜 그래요. 그게 말이에요. 인생은 실전이야의 존만아라는 게 그게 문장이에요, 하나에. 얘도 넌 아직 중학생이니? 어휴. 자, 그래서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런 상황이야. 긴 의자가 이렇게 있어. 의자 긴 게 이렇게 있습니다. 의자 몇 개 있어요? 문제를 읽어봐야죠. 그린 거 보고 2개라고 좀 곤란하잖아요. 의자 몇 개 있어요? 몰라요. 의자가 몇 개인지 모릅니다. 근데 너는 의자의 최대 개수가 궁금하지? 그럼 의자의 수를 X개라고 합시다. X개. 됐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7명씩 앉잖아? 4명이 남아. 그럼 여러분들은 7명씩 의자 하나에 앉았을 때 학생 4명이 남는다라는 이 워딩을 통해서, 이 문장을 통해서 학생 수를 계산할 수 있죠. 축하드립니다. 학생 수는 그럼 7x 플러스 4가 되겠지. 됐을까요? 그럼 학생 수가 몇인데요? 몰라요. 학생 수도 몰라. 의자도 몰라. 그럼 어떻게 알아야 돼? 라고 한 다음 문제를 가만 봤더니 이런 말이 더 있네. 몇 명씩 앉으면. 그럼 의자가 몇 개 남아?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될 거예요. 자,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얘기해 주잖아요. 침착하세요. 화내지 말고. 자, 9명씩 앉아. 첫 번째 의자에 몇 명 앉을까? 3, 4, 5, 6, 7, 8, 9. 9명 앉겠지. 두 번째 의자에도 9명 똑같이 앉겠지. 세 번째에도 계속 앉을 거야. 맞아? 나한테 지금 의자 전체 몇 개 있었죠? X개 있었잖아요. 우리 X개라고 했잖아요. 몰라서 문자로 나왔잖아요. 그럼 X개 의자가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에 요 의자 하나는 남는데 그럼 이 마지막 의자에 학생이 앉는다 안 앉는다? 안 앉을 거야. 빈 의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궁금하지? 바로 그 앞에 있는 이 의자에 몇 명이 앉았을까? 한 명이 앉으면 2명이 앉으면 9명씩 쭉 앉은 다음에 한 명이 남아서 야 너 여기 앉아라 하고 끝났어. 그럼 의자 몇 개 비어? 1개 비어. 맞잖아. 안 그래? 맞잖아. 아니면 여기 너네 말대로 9명 꽉 앉았을 수도 있지. 근데 내가 학생 수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뭐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지 않아? 맞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 할 수 있겠네. X개 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찰하는 건 이렇게 돼. 끝에 있는 3개의 의자를 관찰할 거야. 왜? 여기까지는 9명이 다 앉아. 여기까지는 9명이 가득 앉아. 맞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자, 여기까지 의자 몇 개야? 아, 미안해요. 의자가 쭉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림 더 이쁘게 그려볼게. 아저씨가 그림을 잘못 그려서 그래. 넌 잘못 없어? 아저씨 잘못이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됐지? 처음부터 애들이 9명씩 막 앉을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딱 뒤에서 봤더니 요 의자는 비어 있음. 요 의자에는 최소 1명부터 최대 9명까지 앉겠지? 그리고 여기까지는 의자 애들 9명 꽉 차 있을 거 아니야. 맞니? 여기까지 의자 몇 개야? 오트만에 해결했네요. 됐죠? X 빼기 2.
왜? 전체 x개인데 요 두 개 뺐잖아 일단. 받아들여? 그럼 여기 x 빼기 2개의 의자에는 일단 9명씩 앉을 거야. 그리고 최소 여기에 한 명부터 최대 9명까지 앉고 끝난 거지. 받아들여? 우리가 여기서 학생 수를 이렇게 말할 수 있어. x 빼기 2개의 의자에 일단 9명씩 가득 앉고 한 명이 더 있는 상황. 이게 최소고 최대는 x 빼기 2개에 9명씩 가득 앉고 9명 꽉 마지막 의자에 9명 꽉 차게 앉아. 이게 최대일 거야. 이 범위로 분명히 학생이 존재할 거라고. 학생 수가 7x 플러스 4였다며. 여기다 넣으면 9x 빼기 17 7x 플러스 4 여기는요 9x 빼기 9 됐죠?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을 얘기하면 되겠네요.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 연립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사실 푸는 게 어렵지 않아요. 21 x는 2분의 21보다 작거나 같음. 근데 요 식을 만드는 그 과정까지가 여러분들이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서 일단 최대한 잘 알 수 있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는 2분의 13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2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요. x 의자의 개수죠. 와 2분의 13은 6.5네요. 그럼 x에 올 수 있는 값은 7개, 8개, 9개, 10개까지 올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결론. 의자의 최대 개수는 10개. 끝. 이런 상황인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요 해석을 해줘야 돼. 이렇게 나와. 의자가 한 개 비어요 이런다. 그럼 뒤에 있는 의자에는 한 명도 안 앉는 게 맞아? 그럼 바로 그 앞에 의자에는 최소 한 명부터 최대 9명까지 앉을 수 있잖아. 그럼 여기까지 애들이 9명씩 꽉 앉고 거기에 한 명 더 있거나 최대 9명 더 있는 상황이겠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부등식으로 연립해서 풀어주는 과정입니다. 별표를 친 이유는 이거 쉽지 않아요. 문제. 이해는 돼요? 지금 말하는 거? 이해는 돼? 또 해봐야 될 거야. 이게 쉽지 않아. 그래서 밑에는 18번 시작합니다. 문제를 보시면 200개의 사탕을 학생한테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 4개씩 주면 남아 5개씩 주면 모자라 인 거죠. 그러면 최대 학생수를 구해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최대 학생수를 우리가 뭐라고 해? x라고 할게요. 학생수를 x. 자 4개씩 나누어주면 사탕이 남아요. 그러면 봐봐. 학생이 몇 명 있냐면 지금 x명이 있는 상황이거든. 이렇게 전체 x명이 있습니다. 얘네한테 다 야 너 4개 먹어라. 너도 먹어라. 너도 먹어라. 너도 먹어라. 너도 먹어라 한 거야. 4개씩. 그랬더니 사탕 200개가 남아. 맞아? 200개를 다 쓰지 못한 거잖아. 그러면 4x가 200보다 어떻다? 작다고. 됐잖아. 사실 아까 위에는 예제 문제보다 더 쉬운 상황이야. 그럼 이번엔 다시 야 남네? 그럼 너네 다시 4개 말고 5개씩 먹어보자. 5개 먹어, 5개 먹어, 5개 먹어, 5개 먹어, 5개 먹어서 다 5개 주고 싶어. 5개씩 딱 주려고 봤더니 모자라. 그럼 5x는 200보다 커. 그래서 모자라. 인 거 아님? 이게 끝이야. 그래서 결론. x는 5, 4, 20, 50보다 작고 x는 40보다 크고 x는 누구? 40보다 크고 50보다 작겠네요. 최대 학생 수 몇 명? 49명. 됐죠? 끝.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문제를 읽고서 문제에서 말하는 상황에 맞게 뭔가 식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니네가 하나도 안 만들고 있잖아. 그러면 설명은 들을 거야. 들으면 이해가 되겠지. 다시 풀려면 못 풀 거라고. 뭘 만들어 놔야 돼. 그 다음에 교정을 받아야 돼. 야, 여기선 이렇게 해석해야지 라고 교정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냥 몰라. 풀이만 보겠음. 안 늘어. 생각보다 많이. 잘 보시고 계속 뭔가를 도전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기다 별표를 친 이유가 예전에는 얘를 선형대 수학이라는 표현을 가지고서 얘기했었거든.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고 문제 읽고서 그냥 관계식만 잘 만들어주고 세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뒤에 있는 156페이지로 가면 이제 2차 부등식. 더 이상 1차는 끝났다. 2차가 왔습니다. 2차 부등식을 보겠습니다. 2차 부등식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는 0이라고 하면 뭐예요? 2차 방정식이죠. 어떻게 풀어요? 이제 깨워야지 저 친구 좀. 아유 아유 힘들어 힘들어. 자, 인수분해하죠. x-2하고 x-1로 인수분해 돼서 x는 누구예요? 2 또는 1이 됩니다. 2차 방정식. 자,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했죠. 2차 방정식 얘는 사실 y는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라는 2차 함수하고 y는 0, x축이죠. 좌표 평면에서. 이 둘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구해줘. 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 한 번 더 식을 변형해서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하고 y는 3x 빼기 2라는 1차 함수 둘이 만나는 그 교점의 x좌표를 구해줘. 에서 나오는 방정식이었습니다. 됐죠? 왜? 연립해서 만들어진 방정식의 근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x값과 y값을 의미하니까. 그래서 교점의 x좌표는요. 바로 나왔네요. 대입해서 나오는 게 교점의 y좌표가 됩니다. 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를 보면서 갑자기 판별식을 쓰거나 근각계세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들은 함수를 단순히 그냥 함수 x와 y의 관계식 좌표평에 점 찍었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위치 관계를 해석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였어요. 마찬가지 부등식을 볼 겁니다. 자, 여기는 좀 지우고요. 그럼 부등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자, 2차 부등식이잖아요. 2차식을 쓰고 얘가 0보다 작음 하면 이게 2차 부등식이야. 혹은 0보다 크거나 같음 이렇게 쓰면 이게 2차식으로 된 부등식, 2차 부등식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풉니까? 라고 하면 별거 없습니다. 우리 여기는 이 2차식 x에다 1 넣으면 몇 나오고 2 넣으면 몇 나오고 3 넣으면 몇 나오고 다 알잖아. 그거를 우리가 좌표평면에 그려놓은 게 y는 해서 그린 2차 함수죠. 됐음? 우리가 지금부터 이 2차식을 y라고 바꾸면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겁니다. y가 0보다 작을 때가 언제니? 됐음? 2차 함수 그래프를 좌표평면에 그려볼게요. 얘는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고요. x에 1 그리고 2를 대입하면 0 나오는 다음과 같은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 그래프였을 거야. 이때 y가 0보다 작을 때죠. 자, 보세요. 이 점의 y좌표 0보다 어떨까요? 커요. 왜? x축 위에 있으니까. 됐죠? 이 점의 y좌표 0보다 어떨까요? 커요. x축 위에 있으니까. 그럼 이 점의 y좌표는 0보다 어떨까요? 작겠죠. 그럼 이 점의 y좌표는 몇입니까? 0입니다. 이 점의 y좌표는요? 0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점의 y좌표가 0보다 작아. 얘도 0보다 작아. 얘도 0보다 작아. 얘네들이 전부 다 0보다 작도록 y값을 만들어주는 점들이겠네. x에 누구 넣었을 때?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애 대입하면. 됐음? 그래서 결론.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의 범위는요.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값들 대입하면 되겠다. 끝. 됐음?
역시 뭐야? 함수로 바꿔서 좌표 표면에 그리고 본다고. 하나 더. x를 제곱한 값이 예를 들어 4보다 크거나 같아요. 2차 부등식이 다음과 같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편하게 넘깁니다. x제곱 빼기 4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보자. 마찬가지 우리가 얘를 y라고 해서 y 값을 보는 겁니다. y가 어떨 때 0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는 x의 범위. 그러면 다음 2차 함수 그래프 또 그려볼 수 있겠죠. 아래로 볼록 2차 함수. x에 누구 넣으면 0 나와요?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2였죠. 그럼 y 값이 0보다 클 때는 자, 이 점의 y좌표 0보다 작죠? x축 밑에 있으니까. 작은 애 얘네 말고. 클 때니까 요거겠네, 여기. 여기겠네. 됐죠? 그럼 이 점의 x좌표는요.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있죠. 그럼 x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애 넣으면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올 거고 2보다 더 큰 수 대입해도 마찬가지 0보다 더 크거나 같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결론 x의 범위는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수 또는 x는 2보다 크거나 같은 수를 대입하면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값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끝. 이게 2차 부등식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뭐 한다? 2차 부등식을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린다. 2차 함수 그래프 그린 다음 얘를 전체 다 얘가 y랑 같은 거야 라고 하면 x와 y의 관계식을 좌표 표면에 그릴 수 있겠죠. 그때 얘가 y야. 얘가 0보다 클 때 y가 0보다 클 때 찾으라는 얘기야. 됐죠? 그래서 함수에서 x축 윗부분 이런 점들이 나오고 싶으면 x에 누구 넣어야 돼? 마이너스 2보다 왼쪽 작은 애 넣으면 돼. 이런 점들이 나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x 오른쪽 2보다 큰 애들 넣으면 돼. 해서 답을 말해주시면 된다고. 이게 2차 부등식. 됐어요?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x제곱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나오고 싶습니다. x에 누구 넣으면 될까요? 라고 하면 아까처럼 y는 해서 그래프 그리면 되잖아요. 아래로 볼록 2차 함수 참고로 꼭지점의 x좌표는 0이고요. 0 넣으면 나오는 값 3이죠. 그럼 x축이 이렇게 있겠네. 받아들일까? x에 누굴 넣어도 최소값 3, 다 3보다 큰 애 나오지?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누군데? x에 누굴 넣어도 다 되네요. 모든 실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야후!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여러분들은 뭘 한다?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 x축을 잘라서 윗부분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아랫부분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관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186페이지 교재 보시면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의 관계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2차 부등식을 봄에 있어 2차 함수를 그리지 않으면 못 본다라는 얘기야. 지금처럼. 그래서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관찰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측에 157페이지로 가시면 2차 부등식의 해는 그럼 어떻게 정리가 될까라고 했을 때 교재 보이시면 판별식이 0보다 큰 아래로 볼록 2차 함수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거고요. 그럼 0보다 큰 건 어디야? 알파보다 작은 애 또는 베타보다 큰 애. 0보다 작을 땐 언제야?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을 때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방정식과 함수 x축과의 위치 관계랑 같이 가져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해서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대표 문제 1번입니다. 자, 일단 항상 매년 수업하면서 느끼지만 대표 문제 1번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항상 있어요. 나는 그 친구들이 왜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좌표평면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좌표평면을 볼 줄 안다면 뭐야 별거 없는데 하시겠지만 보는 게 좀 힘든 친구들은 이게 조금 한 번에 납득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차분하게 잘 봐주시고 하는 말을 잘 듣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한 다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대로 한 번만 풀어보면 실력이 늡니다. 자, 일단 우측에 보시면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 우측에 있는 그림을요
딱 뜯어서 왼쪽으로 좀 옮겨 놓을게요. 그래야 우리가 보기 편하니까. 여기다 딱 뜯어 놓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부등식의 해를 구할 겁니다. fx가 gx보다 어떨 때? 작을 때죠. 됐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 fx 그래프 그려져 있고요. gx 그래프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일단 1번을 말하기 전에 이거 먼저 물어볼게요. 첫 번째 질문. fx하고 gx가 같을 때는 언제일까요? fx와 gx가 같을 때는 언제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뭘까?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5일 때입니다. x에 1 넣으면 마이너스 1 넣으면 나오는 값 여기 있죠. 이 점의 fx, 이 점의 gx, y값 똑같지? 맞아? 함수값 똑같은 거 맞잖아. 또 언제? 플러스 5일 때. 맞아?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선생님 둘이 같다고 났네요. 이게 무슨 뜻이었죠? 이게 무슨 뜻이었지? 그게 앞에서 배운 내용이잖아. 뭐야? y는 fx하고 y는 gx 둘이 만나는 교점에 x 좌표가 궁금해. 그럼 우린 뭐 하면 돼요? 둘을 연립하면 되죠. 그래서 y니까 같다고 연립한 다음 방정식의 두 근이 뭘 의미한다?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한다. 받아들여? 그래서 교점, 만나는 점의 x좌표 마이너스 1 넣으면 얘네 둘이 같은 값이고요. 5 넣어도 얘네 둘이 같은 값이 보입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5가 되겠습니다. 인 거야. 따라와. 됐어요? 자, 그러면 1번 문제 물어볼게요. fx가 gx보다 작을 때. 자, 참고로 fx는 요 위로 볼록인 2차 함수를 우리가 fx라고 합니다. gx는 직선이죠. gx는 직선입니다. 요렇게 색칠해놔야지. 자, fx가 gx보다 더 작을 때는 언제일까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x에 0 넣었을 때 fx가 커요? gx가 커요? 왜요? x가 0일 때 gx는 여기 있죠? fx는 여기 있죠? 맞아? 누가 더 큰 거야? fx가 더 큰 거지? 맞아요? 그럼 x에 1 넣었을 때를 대충 볼게요. 1은 한 이쯤에 있겠죠? 1 넣었을 때 f가 커요? g가 커요? f가 더 크겠죠? 그럼 봐봐. 여기 만나는 교점 마이너스 1부터 여기 만나는 교점 5까지는 계속 누가 커요? f가 g보다 더 위에 있죠?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f가 더 큰 거죠. 맞아요? 그럼 문제에서 말한 gx가 더 클 때는 언제일까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x를 대입하면 뿅뿅뿅뿅 g가 위에 있고 f가 밑에 있죠? 받아들여? 그럼 x에 누구는 값?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 넣었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 넣었을 때. 됐죠? 그러면 계속 gx가 더 큰 거네요. 얘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오른쪽에도 보시면 나와 있죠? 여기 5일 때보다 더 큰 수 넣으면 여기 g가 여기 위 있고 f는 저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야? 받아들여? 그래서 x는 5보다 더 큰 수 넣었을 때.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지금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치관계를 보시면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좌표평면을 제대로 보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눈으로 보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fx와 gx를 곱한 값이 0보다 작을 때죠. 됐음? 자, 두 수를 곱했는데 0보다 작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둘의 부호가 반대인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뜯어서 해석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야. fx가 0보다 큰데 fx는 0보다 크고 gx가 0보다 작을 때
그러면 곱하면 0보다 작을 겁니다. 아니면 fx가 0보다 작고 gx가 0보다 크면 역시 마찬가지 곱해도 0보다 작을 겁니다. 따라올까요? 그럼 첫 번째 상황 보겠습니다. fx는 0보다 큰 수가 오지만 gx는 0보다 작은 수가 올 때는 언제일까요? 자, fx 그래프 위로 블록 2차 함수, gx는 1차 직선이네요. 자, 봐봐. 요 점의 y좌표 양수 음수. 양수였다가 여기서 0이 되겠지? 그리고 음수 맞아? 그럼 gx 0보다 작으려면 2분의 3보다 어떤 수 넣어야 돼? 오른쪽이죠? x에 2분의 3 넣으면 0 나왔죠? 2분의 3보다 조금이라도 큰 수 넣으면 함수가 음수로 내려오겠네요. 맞습니까? 우리는 그 점을 찍어서 선으로 만든 거잖아. 소리는 듣고 있어요? 그럼 결론. gx가 0보다 작도록 하는 x의 범위는 x가 2분의 3보다 더 클 때일 거야. 됐지? 그럼 fx가 0보다 크고 싶으면 자, fx 그래프를 관찰합니다. x에 마이너스 2 넣으면 0 나오죠? 4 넣어도 0 나온다고 체크가 돼 있네요. 그럼 0보다 큰 애가 오려면 요 점들의 y좌표가 0보다 큰 거지? 맞아? 그럼 이런 점들의 x좌표는 누굽니까? 마이너스 2랑 4 사이가 되겠죠? 그럼 fx 0보다 크고 싶으면 x의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애 넣으면 되겠네. 됐음? 그럼 다시 fx는 0보다 크고 동시에 gx는 0보다 작아야 곱한값이 음수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둘의 연립. x는 누구? 2분의 3보다는 크고 4보다 작은 값들을 대입하면 곱한 게 0보다 작을 겁니다. 첫 번째 구간 알아냈습니다. 두 번째 구간 갑니다. fx는 0보다 작은 애가 와야 돼요. x에다 0 넣으면 양수죠. 1 넣어도 양수, 마이너스 1 넣어도 여기 양수입니다. 마이너스 2 넣어야 0 나오는 거지? 그럼 fx 0보다 작고 싶어. x에 누구 넣어야 돼?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은 애들, 왼쪽 애들을 넣어야 되네요. 마찬가지 4보다는 더 큰 애들을 넣어야 되겠네요. fx 0보다 크고 싶으면, 작고 싶으면 x의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은 수 또는 4보다 더 큰 수를 넣어야만 다음 함수값이 0보다 작게 나올 겁니다. 두 번째, gx는요. 언제 0보다 커요? 2분의 3보다 더 왼쪽 값을 대입하면 크게 나오죠. x는 2분의 3보다 더 큰 애 넣으면 되겠네. 그러면 이 범위를 만족하면서 동시에 다음 범위도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말해야 되겠습니다. x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잠깐만, 작은 거죠? 거꾸로 썼어요. 미안해. 작은 거죠? x는 누구예요?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은 애들. 됐죠? 그래서 결론, 얘 또는 얘가 답이 되겠네요. 해서 지금 처음 보셨을 때 함수 그래프 보시면서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 네가 지금 엉망인 상태인 거야. 왜? 문제를 해석한 게 아니라 답만 찾으려고 했거든, 지금까지. 그래서 꼭 명심하세요.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립니까? 라고 했을 때 좌표 평면에 x축과 y축을 그려 놓으시고 x에 0 대입하면 몇 나와요? x에 0 대입하면 몇 나와요? 0,1을 찍어야 돼. x에 1 넣으면 몇 나와요? 1,3을 찍어야 돼. x에 2 넣으면 몇 나와요? 2,5를 찍어야 된다고. 그럼 당연히 1.1 넣으면 x에 1.1을 대입하면 몇이에요? 3.2겠죠? 그럼 1.1, 3.2를 찍었어야 돼. 이렇게 찍었어야 돼. 그래서 무수히 많은 점들을 찍다 보니까 얘가 선으로 이렇게 연결된 걸로 보인 거야. 해서 직선 위에는 요 점을 보면서 최소한 너 이거는 말해야지. y값 양수고 x값 양수구나. 요런 점을 보면서 말해야지. 아, x값 음수고 y값도 음수구나.
아, 이 점을 보면서 말해야지. x는 0이고 y는 양수구나. 됐음? 그래서 좌표 평면에 막 그지 같은 이런 그림이 막 그려져 있으면 아, y값 0보다 클 때 언제야? 얘네들 이 점들이 전부 다 y값이 0보다 큰 거야. 여기도 y값이 0보다 큰 거야. 됐음? 그럼 이 함수 y값 0보다 클 때 말해주세요. 얘부터 얘까지 x 알파부터 베타까지 대입하면 0보다 크게 나오고 감마보다 더 큰 거 넣으면 0보다 크게 나옵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고. 점 찍어서 그래프를 안 그려보면 힘들어. 그래서 그려보는 연습을 꼭 해주시고 그 점들을 무수히 연결해서 그려놨으니까 보면서 해석을 해야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측으로 넘어가면 2차 부등식 대표 문제 2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자 2차 함수 그래프 그려놓고 얘기해 볼게요. 따라오세요. 자, 갑니다. 2차 부등식을 풀어봅니다. x제곱 빼기 3x 플러스 5가 3x제곱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는 x의 범위를 말하면 된대. 자, 참고로 3x제곱 왼쪽으로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2x제곱 빼기 3x 플러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합니다. 그럼 2x제곱 플러스 3x 빼기 5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찾으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얘를 모루에 y는 해서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자고. 그래서 y가 0보다 어떨 때 작거나 같도록 하는 x의 범위를 말하면 되잖아. x에 누구 넣었을 때 이 함수의 y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을까. 됐음?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인수분해 되죠. 2x하고 x, 5하고 1, 여기 밑에다 마이너스. 그러면 2x 플러스 5, x 빼기 1은 y라는 2차 함수 그래프. 최고차 계수는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 우린 x절편을 알고 있죠? x에 1 넣으면 0 나오고 마이너스 2분의 5 넣어도 0 나올 거야. 내가 찾는 건 뭐예요? y값이 0보다 작을 때. 그럼 좌표 평면에서 y값이 0보다 작을 때는 어딥니까? 이런 점들이죠. 됐습니까? 이 점들의 y좌표가 0보다 작을 거 아니야. 그럼 x에 마이너스 2분의 5부터 1까지 대입해서 나오는 값들의 점을 찍으면 y가 0보다 작겠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끝이에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들으시면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거야. 여기 있는 그래프가 이 무수히 많은 점들의 모임이 선으로 보인다라는 개념이죠. 또 갑니다. 2번 문제. 그러면 다음 부등식을 풀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일단 마찬가지.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작음으로 정리할게요. 하나 더. 인수분해는요. 까비. 되죠. 2x, 2x, 3하고 1. 안 되네요. 안 되잖아요? 네. 안 되는데요. 선생님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요? 라고 하면 일단 너한테 필요한 건 그래프를 그리는 게 필요하다고. 윗볼록 아랫볼록?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너 꼭지점의 x좌표 알 수 있지 않니? 누굽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까먹으면 안 돼요. 계속 나오고 계속 써야 됩니다. 그럼 얘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를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인 2차 함수 그래프일 거야. 여기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x축이 이렇게 있다면 0보다 작은 애들은 어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범위를 말하면 되겠죠. 만약 x축이 이렇게 있다면 어디? 0보다 작은 애 없음 하시면 되겠죠. 만약 x축과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한다면 0보다 작은 거 있어요? 그건 없지 라고 하겠네요. 그럼 결론. 우리는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 그린 다음 x축과의 위치 관계를 관찰하면서
만약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면 0보다 작은 게 있을 거야. 근데 인수분해 안 되잖아요. 0 만드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근해 공식 써야지. 됐음? 만약 x축과 안 만나는 그림이라면 0보다 작은 부분 없잖아요. 그러면 해가 없음 이라고 하시면 되겠지. 그럼 결론은 뭐다? x축과 만나냐 안 만나냐. 됐죠? 그럼 x축과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어떻게 합니까? 판별식을 보면 되겠죠. 판별식. 짝수 공식입니다. b'의 제곱 빼기 ac. 0보다 어때요? 작아요. 그럼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안 만나니까 0보다 작은 범위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해가 없네요. 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잘 잤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됐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봐주세요 라고 했죠. 일단 첫 번째 x제곱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조금 걸리적거려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할게요. 19래 12죠. 아우 계속 잘못 써 요즘에. 야호 요렇게 인수분해 됩니까? 2x 빼기 3의 완전 제곱이죠. 0보다 작거나 같음. 그럼 우리는 다음 함수 그래프를 까짓 거 그려보지 뭐.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인데 x가 2분의 3일 때 0 나오고요. 완전 제곱식입니다. 됐죠? 너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말해달라고 했잖아. 0보다 작을 때 있어요? 그건 없죠. 대신 0 나올 때는 있지. 언제? x가 2분의 3일 때. 그래서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은 x는 2분의 3일 때 하나밖에 없습니다. 3번입니다. 2차 부등식의 해가 다음과 같습니다. 몇 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아니 2차 부등식이 나왔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6이 0보다 작도록 하는 x값의 범위가 얘 또는 얘입니다 라고 나왔대. 그럼 우리는 얘를 어떻게 본다? y는 해서 2차 함수 그래프 그린 다음 이거 0보다 작을 때 보자고. 됐죠?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습니까?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습니까? 못 그려요. 왜 못 그려요? 몰라요. 준 게 없어요. 하다못해 A 값의 부호라도 줘야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말할 거 아니야. 근데 A 값의 부호조차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못 그리면 어떻게 할 건데? 몰라요 할 거야? 아, 왜 그래? 어차피 둘 중 하나 아니야. 아래 볼록 아니면 위로 볼록. 그래서 중학생 때랑 마인드 자체가 달라져야 돼. 지금 어차피 윗볼록 아니면 아랫볼록 둘 중에 한 가지인데? 그럼 두 가지 나눠서 다 고민해 봐야지. 첫 번째, A가 0보다 커서 아래로 볼록이라면, 두 번째, A가 0보다 작아서 위로 볼록이라면 나눠서 봐야지. 자, 두 번째 거부터 얘기할 겁니다. 만약 얘가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였는데 0보다 작은 부분을 말해줘. x에 누구 넣어야 0보다 작게 나올까? 라고 했더니 그게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애 또는 1보다 큰 애였대. 됐죠? 첫 번째 거부터 볼게요. 그러면 봐봐. x축이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야 0보다 작은 애 말해줘 하면 여기가 다 0보다 작은 거 아니야? 얘부터 얘까지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게 이 표현이에요? 아니잖아. 받아들여? 왜? 예를 들어 요 점이 마이너스 2야. 요 점이 플러스 1이야. 야 0보다 작은 범위 말해줘 하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애들 넣으면은 이렇게 0보다 작은 애 나오는 거잖아요. 맞니? 같은 표현이야? 아니잖아. 됐음? 그럼 무슨 뜻이야? 아래로 볼록은 아닐 거라고. 그럼 무슨 볼록? 위로 볼록일 거고 0보다 작은 애들 얘네가 0보다 작은 애들이잖아. 요 x값보다 작은 애 얘가 마이너스 2인 거고 요 x값보다 큰 애 오른쪽 얘가 플러스 1인 거야.
됐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x축과 만나는 두 교점을 네가 안다고. 누구랑? 2차 함수랑. 다음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 y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 됐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6이 0이 되도록 하는 그 x값 두근이 누구다? 마이너스 2 또는 1이다. 2차 방정식 근각계수의 관계. 두근의 합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 마이너스 2는 a분의 6. 그래서 a가 몇이고요? 마이너스 3이고요. 됐죠? a가 마이너스 3이에요. b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3이요. 여기다 마3 넣으면 3분의 b가 마일이잖아요. 됐죠? 3분의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래서 a값 b값을 구했습니다. 실제로 윗볼록이니까 a가 0보다 작은 거 맞네요. 됐죠? 여기까지. 자, 4번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문제 잘 읽어야 된다. 다음 부등식이 성립해야 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에 누굴 넣어도 항상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도록 a 값의 범위를 설정해 줘. 몇 차 부등식? 오케이, 일단 2차라고 합시다. 제곱이 보이니까요. 일단 오케이, 그럼 일단은 2차라고 합시다. 그러면 a가 양수면 어떻게 되죠? a가 양수면 다음 y는 함수로 바꿨을 때 다음 함수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일 겁니다. a가 0보다 작다면 다음 함수 그래프는 위로 블록일 겁니다. 근데 x에 누굴 넣어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럼 봐봐. 만약 위로 블록인 2차 함수였다고 하면 x축이 이렇게 있으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까? 그건 아니죠. 왜? 계속 얘네가 무한히 뻗어나갑니다. 무한히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편의상 여기만 그린 거니까 이렇게 그리고 위에 있잖아요. 이러면 자,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위로 블록일까요? 라고 하면 x축이 이렇게 있으면 항상 0보다 큰 겁니까? 아니요. 아예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론. 위로 블록인 그래프라면 문제에서 말한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값은 만들어낼 수 없겠습니다. 그러면 a는 아래로 볼록이어야 될 거고요. 두 번째, 그때 x축은 이렇게 있으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죠? 아니면 이렇게 와도 상관없겠죠. 어차피 0이거나 큰 거니까. 됐지? 이렇게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여기 0보다 작은 애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x축은 2차 함수 그래프와 안 만나거나 한 점에서 접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됐죠? 그럼 2차 함수 y는 ax제곱 빼기 2ax 플러스 5를 그렸을 때 x축과 안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난다? 뭘 봐야 돼? 무슨 식? 판별식. 검사식 오랜만에 듣는다잉. 판별식. 괜찮아? 여기 학원이야. 괜찮아? 판별식.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안 만나면 0보다 작다. 한 점에서 만나면 0이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가 0보다 크죠. 됐습니까?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네요. 짝수 공식 갑니다. 절반의 제곱 빼기 ac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자, 몇 차 부등식입니까? 2차 부등식.
그럼 얘를 또 y는 해서 2차 함수 a 묶어서 a 빼기 5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a에 누구 넣으면 0 나와요? 0하고 5 넣으면 0 나와요. 0보다 작을 때 언제입니까? 얘네라고 했네요.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애 넣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디테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2차 함수 윗볼록일 때 아랫볼록일 때 아랫볼록일 때 그때 a는 0보다 클 때를 관찰했지. 그러면 여기서 답을 쓸 때 여러분들은 0을 쓰면 안 되는 거죠. 됐죠? 0보다 클 때만 보기로 했는데 갑자기 0이요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a는 0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는 게 첫 번째 a가 0보다 클 때 나올 수 있는 답이 됩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처음 문제 풀 때부터 했던 이야기. 몇 차 부등식? 라고 써 있어요. 그럼 x제곱합의 개수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네요. 그럼 a는 0보다 큰 수거나 작은 수라면 2차겠지만 a가 0이라면 2차가 아니겠죠. 그럼 a가 0일 때도 우리는 관찰해 봐야 되겠네요. 자, a 자리에 0 넣습니다. 0 곱하기 x제곱 빼기 0 곱하기 x 더하기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부등식 쓰면 되겠죠? 0 살려놓으세요. 그러면 봐봐. 어차피 이렇게 썼을 때 x에 누굴 넣어도 그냥 계속 5인 거 아니야? 그럼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아니야? 그럼 x가 0일 때도 다음 문제에서 말한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둘이 합쳐서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말하시는 게 올바른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 바로 a는 0이 나오는 게 아니라 a가 0일 때를 따로 보셔야 돼요. 2차일 때와 2차가 아닐 때는 접근법이 조금 다릅니다. 괜찮아요? 그럼 딱 하나만 더 해볼까? 오케이. 몇 줄이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유제 4번 보시면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y에 대하여 xy 곱한값을 구해줄래요?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자연수를 보자는 겁니다. 자연수. 그리고 지금 첫 번째 식 2차, 두 번째도 2차. 2차와 2차의 연립은 이거밖에 없어요. 1차식 고배 형태로 써서 인수분해가 되고 는 0꼴인 거. 그래서 첫 번째 식 보시면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돼요. 3x 플러스 y x 빼기 y 됐죠? 그 말은 첫 번째 3x 더하기 y가 0이거나 두 번째 x 빼기 y가 0인 상황. 자, 첫 번째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그럼 y는 뭐랑 같은 거야? 마이너스 3x랑 같은 거지. 틀렸죠 이미. 됐죠? 얘는 아니지. 왜? 분명히 자연수 xy라고 했거든. 근데 여기서 3x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 게 y잖아. 그럼 x하고 y의 부호가 서로 다를 거라고. 납득이 될까요? 그럼 둘은 자연수니까 둘의 부호가 같을 때를 봐야 되는 거 아님? 그럼 첫 번째를 내가 굳이 볼 이유가 없을 겁니다. 됐죠? 물론 첫 번째를 보고 나서 xy 값 나오겠지. 하지만 내가 볼 이유가 딱히 없어. 왜? 난 자연수만 보면 돼. 그래서 두 번째 걸 바로 보죠. x랑 y가 같은. 됐죠? 얘를 두 번째 식에 대입해서 나오는 값을 보겠습니다. 자, y 자리에다가 그냥 x를 바로 때려 넣을게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x제곱이 12죠. 그럼 4x제곱이 12가 되니까요. 어? x는 x제곱은 3? 뭐야? 어?
아우 미쳤나 보다. 미안합니다. 2x 제곱 더하기 2x 빼기 12가 0인 거죠. 네, 미안합니다. 그래서 x 제곱 더하기 x 빼기 6은 0이고요.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2가 0이고요. 그럼 x는 2 또는 마이너스 3인데 어차피 마산 볼 필요 없죠. 난 자연수만 볼 거니까. 그럼 x가 2일 때 y는요 2가 돼서요 곱한 값은 4가 되겠습니다. 끝. 그래서 타겟을 정해놓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어차피 x, y 자연수만 볼 거니까 자연수가 아닌 것들이 나온다? 볼 이유가 없습니다. 됐죠? 다음 유제 6번 보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실수 xy가 있고요. x 빼기 y 값을 모두 구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요. 연립방정식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손을 댄 친구들은 무조건 풀었을 거고 아예 손을 못 대서 못 푼 친구들 두 개로 나뉠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식을 관찰했을 때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푸신 분들은 이게 보이죠? 푸신 분들은 이게 보입니다.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보이고요. xy 곱한 거 보이고요. 자, 요 부분이죠. 마이너스 묶어서 x 플러스 y.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는 xy 더한 값, xy 곱한 값, xy 제곱 더한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음. 그러니까 이게 보였으면 풀었을 거고 안 보였으면 못 풀었을 거고. 그럼 안 보인 친구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곱셈 공식을 제대로 안 외웠기 때문에 안 보일 거다. 네 머릿속에 곱셈 공식이 제대로 잘 박혀 있으면 보자마자 떠올랐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제를 꼭 많이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풀었던 문제도 다시 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약간 바꿔서 두 방정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드는 생각. x제곱 y제곱 더한 값, x제곱 y제곱 더한 값 보이죠? 이때 여러분들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x 플러스 y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2xy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식을 다시 써보면 x 플러스 y의 완전제곱 빼기 2xy 빼기 x 플러스 y 그것이 4. 두 번째 x 플러스 y의 완전제곱 빼기 2x니까 빼기 xy만 남겠죠? 이것은 3. 그리고 나서 생각. 반복되는 것들이 보입니다. 둘이 더한 값과 곱한 값이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둘이 더한 값을 편의상 a, 둘이 곱한 값을 편의상 b로 치환하면 a제곱 빼기 2b 빼기 a는 4고요. a제곱 빼기 b는 3이 돼서 이 둘을 연립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또 둘이 빼제끼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럼 a제곱이 없어지는 거는 좋아요. 하지만 문자는 계속 a, b 모두 살아있죠. 목표는요. 문자를 소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식을 b는 a제곱 빼기 3이야로 바꾸신 다음에 이 b 자리에다가 대입하시는 거 추천해 드려요. 그러면 b라는 문자 없이 a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b 자리에다가 여러분들은 a제곱 빼기 3을 대입해서 관계식을 다시 정리해 주시면 a제곱 빼기 2 a제곱 마이너스 3 빼기 a는 4가 되고요. 전개하면 마이너스 a제곱, 전개하면 마이너스 a, 여기는 플러스 6인데 넘어가죠. 마이너스 2는 0. 그래서 부호 바꿔서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는 0인가 보다. 아, 뭔가 이상한데? 그치? 아, 뭐 이상하네. 아이씨, 왜 이렇게 계산 계속 틀리냐? 미안해요. 마이너스 a제곱이고요. 마이너스 a 있고요. 이렇게 하면 플러스 6이죠. 넘어가면은 플러스 2죠. 아유, 미안합니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a 빼기 2는 0. 인수분해가 됩니다. a 플러스 2랑 a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돼서요. a에 올 수 있는 값은 1이거나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a가 1이면 b는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2면 b는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a, b가 원래 누구였습니까?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마무리합시다. x 더하기 y가
a였네요. 그게 1이고 xy 곱한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또는 xy 더한 값이 마이너스 2고요. xy 곱한 값이 1일 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놓고서 얘기해 보자. 자, 지난 수업 때 여러분들 요 위에 있는 대표 문제 풀면서 두 가지 상황을 좀 보여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됐죠? 위에 있는 문제를 풀면서 두 가지 상황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뭘 보여드렸었냐면, 하나는 그냥 한 문자로 대입해서 푸는 방식 보여드렸고, 또 다른 하나는 방정식을 세우는 거였죠. 두근이 xy인 2차 방정식을 세워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으로 관찰하면 방정식의 두근이 나왔을 때 그게 각각 xy겠다. 라는 방정식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방정식으로 갑니다. t제곱,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고요.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인 2차 방정식. t-2, t 플러스 1은 0. 두 근은 2 또는 마이너스 1. 그럼 x가 2면 y는 마이너스 1인 거고,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플러스 2였겠죠. 끝. 첫 번째. 자, 두 번째입니다.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고 곱이 1인 2차 방정식.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은 0. 됐죠? 그럼 얘는 t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 0이니까요. 근은 누구? 마이너스 1 하나밖에 없죠? 그럼 x는 마이너스 1이고 y도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서는 중근을 갖기 때문에 한 쌍만 보이게 되네요. 그래서 결론 하나, 둘, 셋. 됐죠?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x 빼기 y를 구하래. 빼면은 3. 여기는 마3. 여기는 0. 그래서 3하고 0하고 마3. 이렇게 세 개를 얘기해 주시면 답이었겠다. 안 넘어가고요. 위에 5-2번 문제 봅니다. 자, 요 정도.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 주시고